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들은요. 이 반도체랑 인프라 소프트웨어의 거인이죠. 브로드컴, 티커는 AVGO입니다. 이 브로드컴에 대한 월가의 최신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사실 요즘 AI 이야기하면 대부분 엔비디아를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월스트리트의 진짜 뜨거운 관심은요, 브로드컴의 다음 실적 발표에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기대치를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숫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도대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왜 이렇게 브로드컴에 열광하는지, 그들이 제시하는 이 엄청난 예측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동력은 뭘까? 그리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이나 리스크는 없을까? 이걸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가장 기본적인 팩트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죠. 모두가 주목하는 그 실적 발표, 날짜가 언제로 예상되나요? 네, 그 날짜가 거의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2025년 12월 11일 수요일. 12월 11일 수요일이요? 네, 미국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 장 마감 후군요. 네, 이번 발표가 브로드콤의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인데요. 그러니까 8월부터 10월까지 딱 그 석 달 동안의 성적표인 셈이죠. 그렇군요. 브로드컴이 과거에도 늘 이맘때쯤 12월 초중순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이 날짜가 맞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12월 11일 수요일. 투자자분들은 정말 달력에 동그라미 쳐놔야 할 중요한 날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시장이 대체 어떤 숫자를 기대하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난리인지. 보고서에 나온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랑 매출의 컨센서스가 있죠? 네, 바로 그 숫자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주당 순이익, EPS는 1.87달러를 예상하고 있어요. 1.87달러요? 네. 그런데 이 숫자 자체보다 더 놀라운 건 성장률입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요. 무려 31.69%나 증가한 수치예요. 잠시만요. 31.69%요? 와, 거의 32%네요? 그렇죠. 매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 174억 달러를 기대하는데 이건 전년 대비 24% 성장한 거고요. 한마디로 엄청난 수익성 증가가 예상된다 이겁니다. 아니, 30%가 넘는 이익 성장률이라니. 브로드컴처럼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이런 성장률을 보이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서 경이로운 수준이죠. 도대체 이 폭발적인 성장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AI가 맞습니다. 역시 AI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엔비디아의 GPU 같은 그런 AI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 종류가 다른 AI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전체 예상 매출 174억 달러 중에서요. AI 반도체에서만 약 62억 달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62억 달러요? 네, 전체 매출의 3분의 1이 넘는 엄청난 비중이죠. 그런데 성장률은 더 무섭습니다. 작년 대비 66%나 급증한 수치예요. 와, 66%? 현재 브로드컴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엔진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 AI 사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AI가 성장을 이끄는 건 맞는데 그 방식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시장은 단순히 전체 매출이나 이익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저 62억 달러라는 AI 매출, 이걸 거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들은 시장의 관전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AI 관련 매출의 양과 질입니다. 양과 질이요? 네, 양은 당연히 62억 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했느냐 혹은 이걸 훌쩍 뛰어넘었느냐 이걸 보는 거고요. 그럼 질은 뭘 의미하는 거죠? 똑같은 매출이라도 질이 다를 수가 있나요? 물론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질이란 누구에게 팔았는가를 의미합니다. 아, 고객사. 네. 특히 시장은 브로드컴이 구글이나 메타 같은 초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우리가 소위 CSP라고 부르죠. 네, CSP? 이 CSP들을 새로운 ASIC 고객사로 확보했는지 여기에 대한 소식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만요. ASIC.
ASIC라는 단문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엔비디아의 GPU랑은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라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브로드콤을 이해하는 핵심이거든요. GPU가 범용 칩,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든 두루두루 잘하는 만능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용 칩. 네. 반면에 ASIC은 주문 제작형 칩입니다. 특정 목적, 예를 들어서 구글의 AI 서비스나 메타의 추천 알고리즘만을 위해서 완벽하게 맞춤 설계된 그런 전용 반도체죠. 아하. 그래서 이름도 주문형 반도체,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의 약자인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기성복하고 맞춤 정장의 차이 같은 거군요. GPU가 최고급 명품 기성복이라면 ASIC은 한 사람의 몸에 완벽하게 맞춘 비스포크 슈트 같은 거네요. 와, 딱 맞는 비유입니다. 완벽한 비유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인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소식은요.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죠? 브로드컴의 기술력이 이 업계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걸 증명하는 동시에 굉장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아, 한 번 계약하면 오래 가는군요. 그렇죠. 맞춤 정장을 한번 맞추면 계속 그 재단사에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열리는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는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AI 사업부가 얼마나 잘했는지가 첫 번째 시험대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브로드컴의 매출 절반 정도는 다른 곳에서 나오더라고요. 특히 몇 년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VM웨어 인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텐데 시장은 이 소프트웨어 사업부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바로 그게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VM웨어 통합 효과죠. VM웨어? 네. 많은 분들이 브로드컴을 그냥 반도체 회사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VM웨어 인수를 통해서 반도체 사업만큼이나 거대한 인프라 소프트웨어 제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국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인가요? 그럼요. 이번 분기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기대하는 매출이 약 67억 달러입니다. 67억 달러요? 잠깐만요. 그럼 AI 반도체 매출보다도 더 큰 금액인데요? 맞습니다. 더 크죠. 정말 두 개의 거대한 회사가 하나로 합쳐진 느낌인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반도체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소프트웨어 부문이 브로드컴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다시 말해서 현금 창출원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아, 캐시카우. 네,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업은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추렁이는 소위 시클리컬 산업이잖아요.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하죠. 그렇죠. 변동성이 크죠. 하지만 VM웨어 같은 인프라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부분 구독 기반이라서 아주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죠. 매달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겁니다. 아,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AI라는 아주 강력하지만 변동성이 큰 로켓 엔진을 소프트웨어라는 아주 안정적이고 튼튼한 모선에 장착한 그런 형태군요. 와, 그 비유도 정말 좋네요. 소프트웨어 사업이 벌어들이는 그 안정적인 현금으로 AI 사업의 연구 개발에 막 투자하고 또 경기가 나쁠 때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구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바로 그 구조예요. 그래서 시장은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를 통한 시너지가 잘 나타나서 이 소프트웨어 부문이 견고한 성과를 보여주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브로드컴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니까요. 알겠습니다. AI라는 성장 엔진,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이 두 가지가 현재의 성적표인 셈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를 보고 움직이잖아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목을 빼고 기다리는 미래에 대한 힌트는 뭘까요? 그게 바로 세 번째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관적 포인트입니다. 바로 다음 분기 가이던스죠. 가이던스. 네,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시장은 이미 이번 4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해놨어요. 브로드펌 실적 잘 나오겠지 하는 건 이제 뭐 거의 상식에 가깝다는 거죠. 아,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면 좋은 실적은 그냥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당연한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죠.
그럼 투자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다음은, 그 다음은 뭔데? 이걸로 쏠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경영진이 발표할 2026 회계연도 1분기 매출과 EPS 전망치, 즉 가이던스가 현재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뛰어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이번 분기 실적이 아무리 역대급으로 잘 나왔더라도 주가는 미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오히려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와, 전형적인 뉴스에 파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리 기록적인 성적표를 받아와도 다음 학기 목표를 좀 소심하게 제시하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정말 주식시장은 냉정한 것 같습니다. 냉정하죠. 그래서 이 가이던스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네요. 첫째, AI의 매출 62억 달러를 넘겼는가? 그리고 구글이나 메타 같은 새로운 거인, 고객을 확보했는가? 네, 양과 질. 둘째, 소프트웨어 사업이 안정적인 현금 셔틀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가? 캐시카우 역할이죠. 셋째, 이 모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만한 강력한 미래 전망, 즉 가이던스를 제시하는가? 이 세 가지네요. 맞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고려해도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긍정적이에요. 자료를 보면 투자 의견이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고 52명 중에 무려 92.86%가 매수 의견을 냈다고요. 52명 중에 48명이 매수 의견을 낸 거죠. 이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데 그들은 대체 뭘 보고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걸까요? 그들이 보는 브로드컴의 장기적인 그림, 그러니까 상승 요인은 보고서들에서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AI, ASIC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의 TPU, 메타의 MTIA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요, 자신들의 서비스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자체 AI 칩을 점점 더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성복보다는 맞춤 정장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브로드컴이 바로 그들의 핵심 설계 및 제조 파트너라는 거죠.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칩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티가 열렸는데 모두가 엔비디아라는 주인공만 쳐다보고 있을 때 브로드컴은 VIP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라는 또 다른 거대한 시장을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일부 분석에서는요, 이 AI SIC 사업의 성장률이 우리가 익히 아는 AI GPU 시장 성장률의 2배에 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할 정도입니다. 2배요? 네, 이게 첫 번째 핵심 동력이고요. 두 번째는 커스텀 실리콘에서의 강력한 포지셔닝입니다. 커스텀 실리콘. ASIC와 비슷한 맥락인데 특정 고객을 위한 맞춤형 반도체 전반, 즉 커스텀 실리콘 시장의 리더라는 점이죠. 오픈 AI와의 단연간 협력 같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아, 오픈 AI까지 고객사로 확보했군요. 챗 GPT를 만드는 그 회사요? 맞습니다. 이건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강점은 뭔가요? 마지막은 어쩌면 가장 무서운 강점일 수 있는데요. 바로 네트워크 칩셋의 압도적 지배력입니다. 네트워크 칩셋. 네,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수십만 개의 AI 칩을 하나로 쫙 묶어서 거대한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이때 칩들 사이에서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 즉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통로가 조금이라도 막히면 아무리 좋은 AI 칩도 그냥 무용지물이니까요. 아,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인체의 혈관에 비유하기도 하죠. 칩이 뇌세포라면 네트워크는 그 뇌세포들을 연결하는 신경망 같은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은 토마호크 6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칩셋으로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이름이 아주 강력하네요. 네, AI 데이터 센터의 혈관과 신경망 역할을 하는 이더넷 스택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브로드컴은 고객 맞춤형 AI 두뇌, 즉 ASIC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두뇌들을 연결하는 신경망, 즉 네트워크 칩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생태계의 시작과 끝을 다 쥐고 있는 거죠. 이건 거의 생태계를 지배하는 수준인데요. 심지어 일부 분석에서는 이런 엄청난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군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주가가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아직 다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월가가 강력 매수를 외치는 이유를
종합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빈틈이 없어 보이네요. 자체 칩도 만들고 그걸 연결하는 네트워크도 장악하고 거기에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그런데 이런 그림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좀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메타가 언제까지고 브로드컴에게만 설계를 맡길까요? 직접 설계팀을 더 키워서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은 없을까요? 보고서에 그런 리스크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기만 한 투자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보고서들이 지적하는 리스크 요인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VM웨어 통합 관련 노이즈예요. 아, 지정학적 리스크. 네. 미중무역 뚜둔 같은 지정학적 변수는 언제든 반도체 공급망을 흔들 수 있고요. 또 BMV라는 거대 기업을 인수한 뒤에 발생하는 여러 조직 통합 과정의 잡음들.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죠. 예상 가능한 외부 변수와 내부 통합 이슈군요. 이건 뭐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 같기도 한데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두 번째 리스크는 좀 역설적인데요. 바로 높은 시장 기대치 그 자체입니다. 아까 가이던스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주가에는 이미 너무나도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모두가 성공을 기대할 때는 기대에 아주 조금만 못 미쳐도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죠. 회사가 너무 잘 나가서 오히려 그게 리스크가 되는 상황.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완벽에 가까운 실적을 내야만 겨우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리스크가 가장 근본적인 우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신규 ASIC 고객 확보 실패 가능성입니다. 결국 브로드컴 성장 스토리의 심장은 AI ASIC 사업인데 만약 구글이나 메타 외에 새로운 대형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쟁이 심해져서 예전만큼 높은 가격, 즉 단가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 스토리에 금이 가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AI 사업이 시장의 기대만큼 폭발적인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에 대한 우려, 이게 세 번째 리스크입니다. 자, 오늘 브로드컴의 다음 실적 발표를 둘러싼 시장의 시각을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시장은 브로드컴이 AI 시대의 맞춤 정장 제작자, 즉 ASIC 사업을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네, 핵심은 A식이죠. 네, 여기에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사업과 독점적인 네트워크 기술이라는 양 날개까지 달았다고 보고 강력 매수를 외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 기대치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서 실적이 조금만 삐끗해도 주가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번 분석을 마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현재 AI 칩 시장의 대세는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의 GPU, 즉 기성복입니다. 어떤 작업이든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범용성이 뛰어나죠. 네, 그렇죠. 하지만 구글, 메타 같은 거인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서비스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맞춤 정장, 즉 A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효율과 비용 면에서 그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결국 기성복의 시대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맞춤 정장의 시대가 올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뒤에 AI라는 이 거대한 산업의 옷장은 과연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최고급 기성복으로 계속 채워질까요? 아니면 아니면 브로드컴이 장악하고 있는 이 최고급 맞춤 정장이 대세가 될까요? 이 무게중심이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맞춤형 칩으로 이동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